오늘의 주요 뉴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네이버 라인 사태 조사를 위한 대응팀을 구성해 국정조사를 추진합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과방위를 비롯한 외통위, 산자위, 환노위 등 관련 상임위와 협력해 국정조사를 위한 TF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행정지도 핵심은 보유지분 매각인데 어제 라인야후 주주총회에서 네이버 출신의 유일한 한국인인 신중호 대표이사를 퇴출시키면서 이사회 전원을 일본인으로 구성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네이버 클라우드와 시스템 분리를 2년 앞당긴다며 자본관계 재검토까지 모 회사에 요청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이런 상황에도 윤석열 정부는 국내 기업 보호를 외면하고 굴욕적 외교를 하고 있다며 주한 일본 대사를 통한 경고나 주일 한국 대사관의 공식 항의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과방위는 일본 라인 강탈 야욕 규탄 결의안을 발의하고 18일에는 현안질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곽희정 통부 장관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들을 증인으로 채택해 25일 출석 요구를 의결했습니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이 증인으로,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참고인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김 의원은 국회 증감법에 따라 의결했음에도 출석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할 것이라며 곽희정 통부 및 네이버 현장 방문, 라인야후 직원 간담회 등 현장 활동까지 꼼꼼히 챙겨 우리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정부의 대응에 대해 끝까지 살펴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해 11월 라인 메신저에서 51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자 운영사인 라인야후 측의 네이버와의 자본관계를 개선하라는 행정지도를 두 차례 내렸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네이버의 지분 매각 압박과 퇴출 수순으로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이번 주부터 무기한 집단 휴진에 돌입했던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21일 휴진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이대, 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의 투표 결과 73.6%가 휴진을 중단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비대위는 휴진 중단 이유가 환자의 피해를 막기 위함이며 정부의 정책을 수용한 것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정책 수립 과정을 감시하고 비판하며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의료계와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의 대학병원들은 무기한 휴진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이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6월 내 진료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정부와 의사단체를 상대로 전면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환자단체들은 7월 4일 서울 종로구에서 의사 집단 휴진 철회 및 재발방지법 제정 촉구 환자 총궐기 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배우자가 금품을 받아도 된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는 청탁금지법의 취지에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익위는 최근 게시판에 올라온 영부인에게 300만 원 상당의 명품백이나 전통엿을 선물해도 되는지 묻는 글에 대해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과거 권익위는 공직자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엄격한 입장을 취했으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을 수 없고 공직자는 이를 알면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답변에서는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 금품 수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직무 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익위는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 선물이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으며 외국인이 건넨 선물로 신고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일본의 소프트뱅크 손정혜 회장이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임박했다고 밝혔습니다. 손 회장은 소프트뱅크 연례 주주총회에서 성공이냐 실패냐를 두려워하지 말고 다음 큰 움직임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하며 빅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 준비를 강조했습니다. 이는 AI 개발 가속화에 따른 더 큰 위험 감수 필요성을 언급한 것입니다. 손 회장은 특히 미국에서 AI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위워크 투자로 인한 손실을 인정했습니다. 소프트뱅크는 스타트업 투자에서 손실을 겪었지만 반도체 설계업체 ARM 홀딩스의 뉴욕 증시 상장 이후 큰 수익을 올렸습니다. 현재 6조 2천억 엔의 현금을 보유하고 다음 투자 대상을 물색 중입니다. 손 회장의 발언은 소프트뱅크가 다시 공격적인 투자를 할 것임을 시사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코스피가 2년 5개월 만에 2800선을 지키며 마감했습니다. 20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0.30포인트 상승한 2807.63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개인이 5,698억 원 순매도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782억 원, 1,668억 원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66포인트 내린 857.51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개인이 1,398억 원 순매수한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587억 원, 807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1년 전 6월 19일 서울 최고 온도 34도를 기록하며 폭염이 시작됐고 대형마트에서 일하던 고 김동호 씨가 폭염 속에서 숨졌습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코스트코 광명점의 이교덕 씨는 실내 주차장에서 하루 8시간 동안 카트를 옮기며 25,000보에서 40,000보를 걷습니다. 주차장 온도는 36도에 이르고 환기도 잘 되지 않습니다. 김 씨 사망 이후 에어컨이 설치된 휴게실이 생겼지만 과중한 업무는 여전합니다. 고용노동부의 폭염특보 시 휴식 권고도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마트산업노조는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카트 6대 이상 끌지 않도록 한 규칙과 온열질환 예방 체크리스트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건설업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산재 사망자 29명 중 20명이 건설업에서 나왔습니다. 건설노조는 폭염기에만 반짝 대책이 나올 뿐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36년차 형틀목수 전 씨는 여전히 땡볕에서 일하며 폭염 속에서 쓰러질 것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택배 노동자들도 폭염에 취약합니다. 물류센터 건물은 환기와 단열이 부족해 위험합니다. 시흥 안산 지역의 택배 노동자 최현규 씨는 화장실 갈 시간도 아껴 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택배 노동자가 열사병으로 쓰러졌다는 뉴스는 매년 들려오지만 환경 개선은 미미합니다. 최 씨는 집배센터에 천막 하나 생긴 것 외에는 나아진 게 없다고 말합니다. 다음은 장마 소식입니다. 주말 동안 제주와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리며 장마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중부지방 일부 지역에도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20일 더위는 절정을 지났지만 경기 일부 지역에는 올여름 첫 폭염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상황이 이틀 이상 유지될 때 발령됩니다. 제주와 남부지방은 장맛비로 기온이 내려갔지만 중부지방은 여전히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부지방도 21일 구름이 들어오면서 기온이 약간 낮아질 것입니다. 남부지방은 늦은 밤, 제주는 21일 아침에 비가 그칠 전망입니다. 22일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확대될 전망이며 남부지방, 충청, 강원 영동은 23일까지, 제주는 24일까지 비가 계속될 것입니다. 22일 제주와 남부지방에는 최대 80에서 100mm의 비가 내릴 것입니다. 남부지방은 22일 장마가 시작되겠지만 중부지방은 일시적인 비로 장마가 시작되지 않을 것입니다. 수도권과 강원에는 24일 또 비가 올 전망입니다. 25일부터는 정체 전선이 제주와 남해안 부근에서 오르락내리락하며 27일에서 30일에는 제주와 남부지방에 다시 장맛비가 올 것입니다. 충청까지 장맛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비가 내리면서도 습도가 올라가 체감온도가 높아져 무더위가 당분간 이어질 것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